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우과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과학이 이번에 자료 해석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등급 컷은 그렇게 낮지 않네요. 그렇단 말은 이게 이번에 또 지우과학을 이제 다들 좀 잘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자료 해석을 약간 좀 감으로 맞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결국에 또 수능에서는요. 아마 1등 커트라인 44 내지는 45로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이 자료 해석의 꼼꼼함을 따져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건열과 연흔이네요. 자, 일단 이 땅 갈라진 게 나가 지금 건열이다. 그쵸? 그 다음에 가는 이 물결 무늬 모양 연흔입니다. 자, 기읍 가는 건열이다. 아니죠? 자, 니은 나는 여감층보다 이암층. 자, 건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건조한 곳 또는 이렇게 뭐 사막 또 이런 쪽에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암층에서 더 흔히 나타납니다. 자, 가와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로 나타낸 거네요. 자, A와 B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인데, 자, 바닥에 가라앉는 거 A가 차가운 플룸이고요. 위로 올라오는 거 B가 뜨거운 플룸입니다. 자, 차가운 플룸은 섭입한 해양판에 생성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 뭐 해양판의 섭입으로 차가운 플룸이 생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자, 우리 뜨거운 플룸은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분에서 생성돼서 상승되는 게 뜨거운 플룸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자, 우리가 원래는 판 경계에서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열점이죠. 그죠? 자, 열점은 우리가 뭘로 설명 가능합니까? 뜨거운 플룸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흥,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갈게요. 자, 마그마가 분출된 지역 A와 B를 나타낸 거고요. 자, 이 지역 하부에서 생성된 주요 마그마의 특성이네요. 자, 일단 가와 나가 이 A랑 B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유무함질 또는 현무함질이 기억 니은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준다고 보면요. 우리가 현무함질 마그마는 이렇게 판의 중간에 생긴 열점이 보통 A가 열점이잖아요. 자, 이 열점은 현무함질 마그마가 보통 생깁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가 A가 될 수 있고요. 가가 B가 되겠네요. 자, B는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루 칠레 해구 근처죠. 자, 해구 쪽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륙판이고 이쪽 반대쪽에 해양판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주요 생성 요인은 뭘까요? 이게 바로 압력 감소죠. 그래서 디귿 압력 감소 적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는 개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물이 공급돼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증가에 생기는 게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그 책에 있는 그래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기억, SiO2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자, 아니죠. SiO2는 어떤 순서입니까? 현, 안, 유 순서로 SiO2 함량이 커집니다. 자, 압력 감소 디귿 맞고요. 자,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 자, 이 하부에서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졌지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하부에서 생기는 게 여러분들 보면 아까 현무암도 생길 수 있지만 뭐 유문암도 생길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현안유 밑에 뭐가 있죠? 이 현안유는 이 세립질이잖아요. 밑에 조립질이 있습니다. 반, 섬, 화. 그죠?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화강암도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4번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자, 됐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음향 추심자료 해저 지형 살펴보는 거.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뭐 깊이에 따라서 뭐 수심, 즉 수심에 따라서 이거 시간 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초음파의 속력은 지금 좋네요. 자, 우리가 수심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 이 속력에 2분의 1을, 즉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에다가 2분의 1을 했겠죠. 그래서 이 구하는 식이요. 2분의 1 VT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역은 수심에 비례한다. 자, 이거 돌아오는 시간 맞죠? 왜? 수심이 길면 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자, 10초가 걸렸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t가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가 1500입니다. 자, 그러면 실은 몇이 됩니까? 7500이 되죠. 15,000이 아니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P2는 보시면 6.4인데 이것도 절반 나누시면 3.2에다가 우리가 1500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래봤자 여러분 회구는 보통 6500km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이래봤자 보통 450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기역 하나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 해구는 6500 또는 7000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항상 이거 볼 때 우리나라의 동이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남반구랑 북반구는 여러분들이 계절을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요. 우리나라 북반구는 여러분 지금 보면 2월과 8월 줬으니까 8월이 여름이고 2월이 겨울이니까 겨울이 더 춥잖아요. 그쵸? 네,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거, 꼭 북반구라는 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지금 0m, 우리가 표충수온이죠. 0m가. 이 표충수온이 조금 높네요. 아, A가 8월이고요. B가 2월이 되겠습니다. 자, A의 해수 밀도는, 자, 밀도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표층이 200m보다 더 작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2월이 맞습니다. 그쵸? 아까 판단했죠. 자, 수온만을 겨루할 때 산소 기체 용해도는, 자, 이 기체 용해도 제가 어떤 거 생각하면 된다 했죠? 사이다 생각하면 되죠. 자, 사이다도 차가운 사이다가 이산화탄소 많이 녹아 있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은 A가 더 작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어느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자,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기상 요소네요. 그쵸?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딱 나와 있네요. 단서가. 온난 전선 또는 한랭 전선 중에 하나만 P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쵸?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대 저기압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우리가 온대 저기압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한랭 전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지워져 버렸다. 그죠? 네, 굿노트의 기능 때문에 지워졌네요. 자, 온대저기압, 그 온난전선 이렇게 있죠. 온대저기압에. 자, 이쪽 방향이 지금 거의 약간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쵸? 북서쪽. 그 다음에 여기가 남서쪽, 그 다음에 남동쪽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게 이 북반구 온대저기압은 보통 이걸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남서풍이 계속 있는 이 지점에서는 실은 아직 전선 통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T4에서 T5로 넘어가서 남서 방향이 즉 북서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한랭 전선을 통과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T1에서 T2 사이 통과한 게 아니고요. T4에서 T5 사이가 통과했겠다. 그쵸? 자, P의 기호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꼭 적어야 되죠. 찬이니까 우리가 이 한랭 전선 통과한 T5가 더 기온이 낮겠다.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T1이 T5보다 더 높습니다. 됐죠? 한랭전선 통과한 다음에 기온 낮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자, 전선면은 어디 나타나면요. 이 한랭전선 뒤쪽에 전선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에 전선면이 있죠. 뭐죠? 지워지네요, 자꾸. 그죠? 네, 앞쪽에 전선면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T2일 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T2일 때는 아직 지나기 전이니까 이 정도쯤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전선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선면의 위치라던가 이런 기온이라던가 이 풍향들 각 꼭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갑니다. 자,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네요. 자, 우리가 여기는 이 로디니아는 여러분들 외우라 했죠. 자, 로디니아는 로1. 그래서 여기는 원생 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원생 누대 동안에 있었던 게 로디니아고요. 자, 대서양 확장은 우리가 판게아가 이게 갈라지면서니까 대서양 확장은 고생대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 언제 출현했습니까? 중생대에 출현했죠. 자, 매머드 멸종은 이제 신생대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육상식물은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생겼죠. 자, 그래서 육실, 자,
좀 약간 욕 같긴 한 육실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육상식물이 출현한 거는 실루리아기, 즉 고생대 캄오실대 석패니까요. 한 중기, 초중기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말이고요. 자, 비의 방추충 번성해. 자, 그럼 보면요. 방추충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삼필갑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지금 고생대 말이 지금 벌써 AB 경계점이니까 B는 방추충 번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거는 우리가 이 신생대잖아요. 그쵸?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생대 말기랑 중생대 사이니까 C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풍 이동 경로 6시간 간 아까도 6시간인데 그쵸? 6시간 상당히 좋아하네요. 그쵸? 자, 일단 태풍 중심 위치 나타냈다는 거 뭐 저거 영상이라는 것도 하나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중심 기압은 자, T1하고 T7인데요. 자, 우리가 그 태풍은 보통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수증기의 응결로 인한 즉 잠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증기, 즉 이게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즉 바다 쪽에 있을 때만 우리가 태풍이 더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더 낮겠죠. 아, 그러면 이 육지를 지나면서 기압은 점점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더 낮은 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죠. 그쵸? 그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6에서 T7인데, 자, 관측소가 이 태풍의 왼쪽, 즉 안전 반원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위험 반원일 때가 시계 방향이니까 자, T6에서 T7은 안전 반원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름 최상부의 온도. 자, 우리 구름 최상부 온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저게 영상은 우리가 흰색으로 보일수록 어떻습니까? 또는 이제 뭐 밝다고 봐도 상관없죠. 이 밝게 보일수록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더 아래에 있는 구름이 어둡게 보이다고 위에 있는 구름이 밝게 보이는데, 자,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B에 있는 애가 지금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온도가 더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온도는 어두운 쪽이 더 높고요. 그 온도가 밝은 쪽이 더 낮다는 거,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거리에 거의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거리와 어떤 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까? 광도가 조금 관건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도 1이니까 아, 씨, 얘가 지금 지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뭘로 잡아야 됩니까? 얘를 좀 별표를 쳐서 이 친구가 기준이 되겠다. 그쵸?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광도가요. 지금 L이 광도잖아요. 자, 이 광도가 더 커지면요. 이 지금 광도가 더 커졌을 때 우리가 원래는 이 광도가 더 커지면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 더 지금 이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D는 어떻습니까? 광도가 커졌는데 복사 에너지 그대로 1로 받네요. 아, 그렇단 말은 지금 핵심은 이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에너지가 1이 되는 지점이 곧 뭘까요? 이쪽이 바로 생명 가능지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 즉 물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쪽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광도인데 지금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태양보다 A는 좀 가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한 이 정도쯤 있겠다. 그쵸? 됐습니까?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여기를 지구로 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B의 중심별의 C의 중심별.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요, 뭐에 비례합니까? 얘는 광도에 그대로 비례하죠. 그죠? 광도가 클수록 폭도 커지고 더 멀리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B의 중심별은 지금 광도가 4짜리인 거니까 더 넓은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자, 이거는 지금 광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광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를 지금 보셔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요. 이 단위 면적당 지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C랑 D가 똑같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 태양보다 지금 더 광도가 큰 별이 지금 똑같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실은 D가 더 어떻게 돼 있어야 요 D가 더 멀리 있어야겠죠. 태양보다 광도가 더 크다 해볼게요. 태양보다 더 센 애라고 치면 맞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까지 도달하는 에너지가 지금 원래 태양이 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 더 멀리 있어야지 같은 복사 에너지를 받겠죠. 아, 그래서 C가 D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은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 은하에서 관찰된 수소 방출선의 위치. 자, 일단은 기준 파장보다 아주 지금 이 파장이 멀어졌네요. 이거 엄청 멀리 있는 별인데 은하인데 거의 뭐처럼 보여요? 은하가 마치 별처럼 보이네요. 뭘까요? 아, 퀘이사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퀘이사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얘는 약간 우리가 뭐 엄밀히 말하면 약간 타원 같이 보이잖아요. 뭐 엄밀하게 타원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멀리 있는 게 즉 이 수소 흡수선 이 방출선이 멀리 있는 게 나선나로 보일 때는 어떤 게 또 있죠? 세이퍼트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지금 타원이기 때문에 원의 모양이기 때문에 퀘이사입니다. 자, 기억. 단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은 우리 은하보다 더 적다가 아니고요. 에너지 엄청 많이 방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중심부에는요, 거대 질량의 블랙홀, 자, 우리가 퀘이사라던가 이런 엄청 멀리 있는 외계 은하들 있죠? 얘들은요,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할 것으로 지금 다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요, 400메가파섹보다 더 멀다. 그쵸? 자, 그러면요, 이 400메가파섹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할 때 어떤 공식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지금 파장 변화잖아요. 그러면 이 람다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그 다음에 빛의 속도 c 이렇게 곱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 조건 줬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v.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후퇴 속도 v를 구하고요. 이 v는 h 곱하기 r,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한 속도에다가 이 허블 상수를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생각해두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옆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파장 변화가 좀 더러워요. 숫자가 656.3이 76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요, 약 104 정도, 지금 델타 람다가 104 정도로 지금 잡히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어려운 숫자 잘 안 가져가요. 자, 그럴 때 저는 일단은 이 분모가 650일 때 약 104 정도 변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쉬운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가 바로 계산하기 쉬운 600일 때 또 분모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가 약간 이 지금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이 10배 정도 약간 60 정도를 약간 빼준다고 한번 셈 쳐볼까요? 그러면요. 65니까요. 그냥 160으로 그냥 조금 올려서요. 그리고 104도 약간 100 정도로 둔 다음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 10분의 1씩 약간 빼준다는 느낌 가겠습니다. 근데 10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니까 저는 그냥 한 80 정도로 더 버릴게요. 됐죠? 자, 또 쉬운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교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좀 쉽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자, 빛의 속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나눠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나눠볼게요. 날아가고 10의 3승 남고요. 그 다음에 2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 나와요? 40이 나오네요. 자, 벌써 지금 몇이 나옵니까? 약 4천 정도가 지금 나오네. 4만이 나오네요. 자, 4만. 자, 이 4만을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이 허블 상수 70으로 나눠야 되죠. 자, 제가 아주 넉넉하게 했는데요. 보세요. 이 70을 나누니까 약 몇 정도 나와요? 500 정도 나오죠. 그죠? 7호 35니까요. 500메가파섹보다 지금 더 어떨까요? 좀 더 큰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넉넉하게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400메가파섹보다는 더 멀다는 게 바로 보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가까운지 뭔지만 알면 되니까 크고 작은 것만 따지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더 쉬운 숫자로 계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 너무 더럽다고 괜히 계산하다가 또 이렇게 잘못 또 만약에 계산을 잘못 나와버리면 이게 또 완전 절반만 되면 50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쉬운 숫자로 바꾸는 거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대기와 해양에 의한 남북 방향으로의 에너지 수송량이네요. 그쵸? 자, 우리가 플러스가 북쪽 방향이고 마이너스가 남쪽 방향이라는 거. 그쵸? 북쪽 방향.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이 북반구로 올라가는 게 북쪽 방향이겠죠. 그쵸? 그럼 플러스가 있는 요쪽 오른쪽이 북반구고요. 마이너스가 있는 왼쪽이 남반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A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그래프 해석하면 되죠.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더 어떻습니까? 더 많죠. 그렇죠? 해양하고 지금 비교가 되죠. 자, 니은. 자, A는 대기 대순환의 어떤 영역에 위치하는지 잡으세요. 우리가 대기 대순환은 처음에 우리가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뭐 글자가 좀 그래서요. 뭐 어차피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 놓을게요.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페렐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페렐 순환 하나만 어떨 거죠? 얘만 간접 순환이에요. 자, 근데 이 간접 순환은 어떻죠? 지금 몇부터 몇 사이입니까?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가 간접 순환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A의 위도는 어디가 있죠? 보시면 A는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죠. 얘는 직접 순환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됐죠? 자, B의 해역에서 쿠로시오예요. 자, 일단 B의 해역이 우리가 북반구인 거 판단했으면 쿠로시오를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왜요? 쿠로시오는 약 30도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요? 30도 북반구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네요. 자, 해수면 높이 편차니까 너무 쉽네요. 그쵸? 해수면 높이는 우리가 평상시에가 높이 편차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라니냐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어디가 기준이에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태평양 쪽은 어때요? 원래 물이 다 왼쪽으로 이동해 버리잖아요. 즉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원래 낮아요. 근데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더 해수면이 더 낮아진 쪽이 라니냐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A가 라니냐고요. B가 엘니뇨가 됩니다. 됐죠? 자, 용승은 A가 B보다 어떻습니까? 라니냐는 용승이 더 강하죠.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고요. 자, 강수량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수량은 우리가 온도가 높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은 원래 지금 A잖아요. 원래는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비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근데 라니냐니까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강수량 편차는 플러스 값이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이거 여러분들 강수량은 우리가 여름에 비 많이 오니까 온도가 높을 때 강수량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기압은 당연히 반대로 저기압이고요. 됐죠? 자, 디귿. 바로 기압 문제 나온다. 그죠? 자, 동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인데요.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A가 원래 라니냐, 즉 원래는 라니냐가 가기 전에 원래는 고기압인데 어떻죠? 라니냐가 되면 더 고기압이죠. 그러면 이게 더 큰 수에서 일단 B는 어떻게든 일단 더 작을 거 아닙니까? 더 큰 수에서 뭔가를 빼니까 일단 더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런 것도 빼기도 비교할 때 우리가 양쪽에서 같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비교 안 한단 말이에요.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수 논리랑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자,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 모양을 A와 B를 나타낸 것입니다. 됐죠? 자, 일단 우리가 우주 팽창 속도 그래프니까 일단 이 팽창 속도가 우리가 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일단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는 팽창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시기 이후에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 자, 이 가속 팽창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팽창해야 되는데 B는 이 접선의 기울기 보면요.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앞쪽에서 지금 조금 감소가 보이죠. 그래서 계속 가속 팽창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가속 팽창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T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요. A가 B보다 낮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일단 우리가 어떤 거 비교하면 되냐면요.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팽창이 될수록 점점 식는다 했죠. 그러면 이만큼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
우주가 더 지금 어떻죠? 더 많이 팽창한 쪽이 현재 온도가 더 낮다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온도는 지금 어때요? 현재 온도는 지금 동일한데,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는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500도에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현재 동일한 지금 100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B는 온도가 약 300도에서 우리가 우주 팽창이 좀 덜 됐으니까 100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우리가 이 말했던 이 T 시기에서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당연히 팽창을 더 많이 한 A 쪽이 더 높겠죠. 아, 그래서 A가 B보다 더 높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생각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정도 문제는 다들 가볍게 풉니다. 그쵸? 자, 가봅니다. 이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일단은 항상 점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니까요. 자, A랑 지금 현재랑 지금 같은 거는 제외하셔야 되죠. 지금 뭐가 똑같죠? 지금 정사각은 똑같으니까 뭐만 보입니까? 지금 그러면요. 20률만 지금 나오는데요. A가 지금 20률이 크네요, 지금. 그쵸? 근데 20률이 커졌는데 뭘 봐야 됩니까? 20률은 단순하게 판단이 안 되죠. 우리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문제는 저는 무조건 이거부터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 현재 모습은 고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현재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는 이 북반구에서 지금 겨울일 때가 그 일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0률이 더 커졌단 말은 이 그 일점은 더 가까워졌단 말이죠. 아, 그러면 현재도 따뜻한 겨울인데 더 따뜻해지겠죠. 그럼 연교차가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울은 틀렸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자, 그러면 이 B랑 현재를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 이 근일점과 우리가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우리가 이거는 뭐 계절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슨 뭐만 차이나요? 근일점 거리만 보면 되죠. 그럼 우리가 20률만 보면 되는데 어때요? B랑 현재가 지금 20률이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랑 같다는 거죠. 즉, 그 일정 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일정 거리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쵸? 자, 마지막 35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자, 우리가 이 겨울철 평균 기온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A랑 B를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지금 A랑 B가 지금 조금 다른 게 뭐가 보이죠? 일단 20률은 A가 더 큽니다. 그쵸? 그 다음에 경사각은 B가 더 작네요. 자, 이럴 때는요, 저는 일단 이 경사각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왜요? 이 경사각은 무조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경사각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고요. 경사각은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자,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 상관 없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남반구랑 북반구 상관없이 무조건 연교차는 우리가 경사각하고 그대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판단이 되게 쉬워져요. 그러면요. 어때요? 자, B시기가 지금 연교차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겨울철 평균 기온이니까요. 자, 그럼 B시기가 지금 어때요? 경사각이 더 작죠? 그러면 여기가 연교차가 더 작은 거고요. A시기가 연교차가 큰 거예요. 됐나요? 자, 연교차 커지려면 어때요?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추워져야 되잖아요. 더 추우니까 연교차 큰 거니까 평균 기온은 더 낮은 거죠. 아, 그래서 A가 B시기보다 더 낮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15번. 우리 고지자기 문제네요. 자, 이 고지자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고지자기, 이 지게와 원래 지금 이 고지자기 극, 우리가 원래 이 고지자기 극은요, 무조건 이 북극점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요, 이 지리상으로 추정한 이 지리상 북극이니까요. 그쵸? 이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게 계속 있었으니까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 지게와 이 뭐죠? 이 고지자기 극과의 거리만 맞춰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얘를 이쪽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손가락을 씁니다. 됐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90mA일 때는요. 어떻습니까? 지게는. 자, 그러면 이 90을 그대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만큼 당겼으면 약 지금 위도가 약 60도 당겨졌죠. 그럼 지게도 어떻게 되는 건가? 60도 정도를, 아니다, 한 칸이 60도가 아니네요. 한 칸이 15도쯤 되네요. 그쵸? 네, 한 칸 15도네요. 자, 그러면
15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15도 내려가니까 지게가 이쪽에 있었겠네요. 아, 그러면 지게가 90mA일 때는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죠? 자, 지게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은요. 자, 이 고지자기 복각은 결국에 우리 어떻습니까? 복각은 뭐가 결정하는 거죠? 위도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북극에서 가까울수록 위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지게와 얘 사이에 지금 거리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럼 어때요? 500일 때 거리 이만큼, 400일 때 거리 요만큼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 뭐 이렇게 직선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워지네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00일 때가 복각이 더 작은 게 맞습니다. 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즉 북극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위도가 작은 거죠. 즉 복각도 작은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게 평균 이동 속도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게 평균 이동 속도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잠깐 지울게요. 좀 더러워서요. 자, 이 지게 평균 이동 속도도 여러분들이 직접 옮겨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400하고 250은요. 지금 몇 칸 차이 나요? 지금 2칸 차이 나죠. 그러면 약 이 기간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을까요? 약 30도 정도 움직였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90ml에서 현재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계산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반대로 밑으로 해볼까요? 이대로 두 칸이네요. 얘도 그럼 똑같이 30도 움직였네요. 자, 그런데 기간이 얼만큼 차이 나죠? 여기는 지금 150mA 동안 30 이동한 거고, 여기는요 90mA 동안 30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누가 더 빠를까요? 90mA일 때가 더 빠르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갑니다. 16번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낯익은 숫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숫자가 있죠? 이 0.7이라는 거. 자, 우리 태양에서는요. 이 복사, 그래서 실은 나가 태양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태양의 곱하기 5배라는 거 가가. 그쵸? 자, 우리가 이 태양은 복사층까지 영역이 0.7까지예요. 그쵸? 그 다음 표면 쪽에, 바깥쪽에 대류축이니까 이게 바로 대류축이 되고요. 여기가 복사층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태양의 5배는 안쪽이 대류층이고 바깥쪽이 복사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이 복사가 맞고요. 기역이 대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대류가 이루는 영역의 전체 질량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지금 이 문제가요. 이 전체 질량을 나타낸 지금 퍼센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요. 이 지금 여러분들 낚이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별의 질량으로부터 지금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별의 질량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니은을 맞다 한 사람들은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류까지 알겠어. 그럼 여기가 0.259, 그쵸? 아니다, 0.025다, 그죠? 0.0259. 여기가 0.25니까 그대로 10배 아니야. 맞죠? 일단 이 비율상으로는 10배가 맞지만, 하지만 뭘 고려 안 했죠? 우리가 태양보다 얘는 몇 배가 더 큽니까? 5배가 더 크죠. 질량이. 그렇기 때문에 10배보다 훨씬 더 크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 됩니다. 됐죠? 물론 뭐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5배라고 보긴 그런데 일단은 뭐 질량이 5배라 하니까 일단 5배로 두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둔 겁니다. 됐죠? 자, 디귿 가보겠습니다. 자, 주기할 단위 동안 수소 핵융합이라는 영역에서 헬륨 함량의 평균 증가 속도,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응 속도 차이인 거죠. 지금 반응이 더 어때요? 반응이라서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가 헬륨이니까요. 그래서 누가 더 빠릅니까? 당연히 질량이 큰 애가 빠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숫자 단위들 또 이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장 넘어갑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조금 자료 해석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자, 일단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 먼저 하나 포인트가 줬습니다. 팽창한 우주에서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와 우주 크기를 시계별로 나타내는 것이라네요. 그쵸? 자, 우리가 현재는 다 알고 있어요. 현재 A가 그럼 보니까 뭡니까? 얘가 암흑물질이다. 그죠? 제일 크게 되겠죠. 아마 이걸 빼면요. 암흑물질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가 될까요?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대로 빼면요. 0. 우리가 합은 1 돼야 되니까요. 이거 밀도의 합은 1 돼야 됩니다. 그쵸?
이 1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쵸? 그래서 여기 밀도 1 지금 나오죠. 제가 옆에다가 1 보여서 바로 체크해버렸는데 됐죠. 그러면 0.31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68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실전 개념 뭐가 있죠? 실전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억, 중력 렌즈 현상. 자, 여러분들 물론 제가 웃긴 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학생들 수업할 때 말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우주 파트 할 때 질문해가지고요.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어떤 증거입니까? 암흑 물질의 존재 증거죠. 와, 이거 바로 나왔네요. 그쵸? 나중에 이번 토요일 수업 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또 이 강의도 그 친구들 다 듣고 있을 텐데 맞췄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됐죠? 이 중력 렌즈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암흑 물질들이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한 동안 비의 총량은 일정하다. 자, 이 총량이 일정한 게 아니죠. 뭐가 일정할까? 밀도 일정합니다. 선생님 왜요? 밀도 일정하면 총량 일정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그 물질이 처음에 생길 때요, 우리가 다 질량이 처음에 한 방에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은 더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지금 점점 우리가 지금 지구가 점점 식고 있다 했잖아요. 하지만 이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피가 커졌지만 지금 밀도가 어떤 거죠? 똑같단 말은 실제로 이 총량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말이 됩니다. 됐나요? 우리가 밀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디귿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보기였는데 여러분들 판단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갑자기 얘 좀 뭐 안 적어놨는데 일단 보통 물질이죠. 자, 이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10%보다 낮냐 크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건데요. 자, 우주의 크기가요. 지금 우주의 크기를 뭐라고 생각을 편하냐면요. 우주는 여러분들 평면입니까? 아니죠. 우주는 입체잖아요. 입체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부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지금 보시면 이 입체를 우리가 부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크기 자체가 우리가 이 크기에 대한 지금 공간 비율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2배가 차이가 난다는 말은 우리가 부피가 차이 나기 때문에 실은 2의 3승배만큼이 더 지금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요. 질량이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고정돼 있다 했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밀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질량이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일정하죠. 그럼 얘를 상수 1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밀도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이 부피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피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위로 갈수록 2의 3승배니까 오히려 여기 밀도는 몇 배가 됩니까? 여기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4가 되는 거고요. 여기 곱하기 8을 하면요. 28, 78, 56, 28, 16, 약 78, 56, 28, 16, 21, 2.14, 그죠? 2.14가 되겠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지금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 구할 수 있죠. 비율 보세요. 아까는 합이 1이 나왔는데요. 지금 왜요? 보시면 이것도 중요하죠. 현재만 지금 합이 1인 거예요. 무조건 1 맞출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단서였고요. 자, 그럼 우리가 대충 더 해봐도요. 2.54 대 0.68을 더하면 대충 뭐 한 3.5, 3.6 정도 나오겠죠. 그죠? 한 3.6 정도 나오는데 분모가 몇입니까? 0.4가 되죠. 그럼 뭐예요? 이 비율이 10%보다 더 크게 되죠. 10%보다 큽니다. 그래서 10%보다 낮은 게 아니고 더 크다가 됩니다. 더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만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17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자, 18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와, 18번 문제도 여러분들 이 계산이 상당히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침착하게 한번 계산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건 한번 봅니다. 나랑 다는 우리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거. 자, 우리가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 줬으면 나중에 이 밝기랑 거리 이거 비례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다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요. 이 태양의 절대 등급을 줬다는 건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광도 하나를 적어 놓을 것 같아요. 광도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광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L가에 대한 광도를 한번 구해봅니다. 자, 표면도의 4제곱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광도를 몇로 뒀죠? 태양 광도를 지금 1로 두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배예요, 지금? 100배죠. 그쵸? 그럼 100배 더 밝으니까 이 절대 등급이 5등급이 깎입니다. 그래서 즉 광도라고 보기 좀 애매하니까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바꿀게요. 절대 등급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절대 등급이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0.2가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L 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표현도의 4제곱 곱하기 자, 반지름의 제곱인데 자, 6.25네요. 자, 우리가 0.25는 4분의 1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걸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줬죠. 4, 6, 24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되니까 4분의 2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조금 날라가겠죠. 이 4를 날리고요. 여기서 4의 제곱만큼만 날라가면 4의 제곱이 남습니다. 4 곱하기 25가 100이 되니까 실은 100 곱하기 100인 10,000배 차이 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절대 등급이 또 여기서 마이너스 5가 깎이죠. 마이너스 5.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어보면 좀 풀릴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봅니다. 이 질량 자체는요, 지금 어떠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일단 이 가라는 애가 어때요, 지금? 반지름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는 일단 우리가 광도계급이 지금 나가 이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이 주계열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면 제가 항상 반지름이 최우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광도계급은 약 3 정도 되는 적색 거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적색 거성을 우리가 지금 질량을 구하려면 지금 조금 애매한데요.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적색 거성이 됐지만 실제로 이 밝기가 우리가 나보다 더 밝지 않거든요. 그쵸? 절대 등급이 더 지금 광도가 더 낮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HR도를 제가 잠깐 그린다 치면요. HR도 상에서 우리가 이 나라는 애가 만약에 이 정도쯤 있으면 가라는 애는요. 요 정도쯤 있는 두결성이 지다에서 이런 식으로 가로 지금 올라간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질량이 더 작은 게 맞는 겁니다. 됐죠?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를 뭐에 비례합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밝기죠. 이 밝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 겉보기 밝기가 되겠죠. 이 겉보기 밝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거리의 제곱에. 자, 꼭 중요하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결국에 뭘 보면 되죠? 거리 같으면 루트 밝기를 적용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루트 밝기, 즉 루트 겉보기 등급을 적용해 볼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제곱이니까요. 제곱을 넘기면 루트잖아요. 반대로 넘기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가랑 나를 지금 비교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에서는 지금 한 몇 정도 지금 넘어왔죠? 가에서는 지금 약 5등급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쵸? 왜냐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인데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플러스 4.8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실제로 5.2에다가 3.8을 더하면 약 9등급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9라는 숫자 좀 그러니까 얘를 10등급보다 그러면 뭡니까? 2.5배 덜 지금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각 등급 차이가 지금 몇이 나죠? 지금 서로 5등급 차이니까 우리가 결국에 뭡니까? 이 100배 나누기 2.5배 즉 몇 배만큼 차이 나는 겁니까? 40배가 차이가 나는 건데 즉 뭐가요? 이 겉보기 밝기가 자 여러분들 잘 따오셔야 됩니다.
뽀기 밝기가 40배 차이 난다는 거는 거리는 어떻죠? 제가 아까 이거 루트 씌웠죠? 루트 40배라는 거죠. 거리는 결국요. 이렇게 해야지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40의 루트를 씌우면 6보다 크죠. 왜냐면 6, 6, 36이니까요. 그래서 6배보다 더 멀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 과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이 다는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다라는 애는 지금 어떻죠? 이 표면 온도가 1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나랑 다가 거리가 똑같단 말은 요만큼 지금 등급 차이가 지금 똑같은 차이가 나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몇을 더해주면 되죠? 그냥 빼줘야 되죠, 실은? 이 절대 등급은요. 9를 빼주면요. 4.8등급이 절대 등급이 되죠. 그럼 뭐가 보이죠, 위에 여러분들? 아,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네. 아, 그럼 얘는 태양이죠, 다는. 그래서 반지름 1로 둬버리면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양보다 반지름 더 큰 애 주계열성, 5번 주계열성도 되고요. 주계열성끼리니까 우리가 물리량 비교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쉽게 CNO랑 PP만 나왔네요. 자, 당연히 태양보다 질량 큰 애가, 즉 나가 이 CNO 쪽이 더 많겠죠. 그럼 나가 더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아서 5번 기흥,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18번 문제 꼭 여러분들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이네요. 표는 화성암 P랑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자원소인 Y. 자, 이 X랑 Y가 지금 뭡니까? X가 그러면 뭐죠? X가 모원소고요. Y가 지금 자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반감이 1.5억년이라는 거 지금 단서를 줬네요. 자, 당연히 1.5억년 경과하면 A만큼 있는데, 자, Y가 A만큼 있으면 우리가 옆에다 지금 X 함량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X 함량 그려주면요. 뭐 조금 예쁘진 않지만 대충 표를 만들어 볼게요. 너무 말로 안 예쁜데 그냥 갑니다. 자, X는 P랑 Q에서 얼만큼 있을까요? 당연히 A만큼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이 총합은 몇이 됩니까? 우리가 총합은 2A만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쵸? 우리가 됐죠? 즉 2A가 결국 몇이 될까요? 2A가 약간 좀 식을 세우면 2A가 100%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쉽습니다. 자, 그럼 A당 몇 프로야? A당 50%죠. 자, 그럼 우리가 1.8A가 있으니까요. 여기 실은 5를 곱해주면 됩니다. 8, 5, 40. 그래서 여기 몇 프로입니까, 실은? 아, 실은 여기가 지금 자원소가 90%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곱하기 또 5를 해줍니다. 6, 5, 30 하면 여기는 실은 80%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0.2A고 여기는 뭐 0.4A 하면 되니까요. 똑같이 2A니까요. 여기는 그러면 10%고 20%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P에는 암석 A가 포획감 나타나. 자, 보시면요. 포획감은 우리가 이 암석 A가 나타나려면 이 암석 A를 P가 관입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P 위에 지금 A가 부정합이죠. 그죠? 부정합이 좀 보이죠? 아, 그래서 포획감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단층 언제 선생님? 자, 일단 우리가 단층 보시면요. 이 단층은 어떻습니까? 시기상으로요. P가 갈랐으니까 P가 생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A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단층이 생기고, 그쵸? 그 다음 Q가 관입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P랑 Q 사이를 얼만큼인지 지금 보셔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P는 벌써 몇 프로예요? 지금 90%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봐요.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75%까지 지금 자원수 늘어난 게 지금 반감이 몇 번? 2번 지난 거죠. 자, 반감이 3번 지나면 87.5%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감기 3번 지났을 때가 지금 4.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P는 기본적으로 4.5억보다 더 오래된 시점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Q가 결국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Q도 지금 어때요? Q도 실은 이 2번보다 더 많이 갔죠? 아, 그럼 Q는 최소한 지금 얼마예요?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층은 이 4.5하고 3억 사이인데 당연히 고생대가 되겠죠. 왜냐면 중생대는 2억 5천이니까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디귿 문제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낯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감소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P의 X3의 감소량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바로 뭘로 바꾸세요? 그냥 모원소 감소량,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Q의 Y 함량의 증가량 이건 뭐예요? 자원소의 증가량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모원소의 증가량과 자원소의 증가량 항상 같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때요? 지금 P랑 Q가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반비례 그래프 기억나시잖아요. 그쵸? 이거 내려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요 시점에서 지금 1.5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절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모원소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죠. 여기서 절반이 되는 시기가 딱 1억이고요. 또 여기서 절반이 되는 시기가 1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Q는 지금 어때요? 이 자원소 증가량이 지금 모원소 감소량과 똑같으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자, P는요, 모원소 감소량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더 적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아서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19번 문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갑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요즘 또 평가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선 속도 가지고 이 각을 찾아보는 문제. 자, 보세요. 이거는 하나 조금 눈을 한번 크게 뜨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시선 속도 최대값이 플러스 30이 아니에요. 플러스 30보다 더 크다는 거 하나 좀 보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일 때는 어때요? A일 때는 지금 정확하게 15인데요. 이 15보다 지금 원래 그럼 우리가 얘 최대값이 얘가 즉 공전 속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공전 속도보다 지금 2분의 1보다 더 적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대충 얘를 뭐 35로 예를 들면요. 35분의 15 정도가 되니까 2분의 1보다 더 작네요.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에 이거를 이 사이각이 30도보다 작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2분의 1을 써먹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물론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 전체를 행성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작은 거 중심별로 둘게요. 자, 뭐 조금 삐뚤하긴 하지만 좀 움직여지나요? 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좀 뭐라? 이거 하나 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쵸? 이거 좀 크기만 지금 조정이 되네요. 그쵸? 그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크기 좀 줄여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를 여기다 쳐볼게요. 지금 지구를요. 자, 보세요.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와 또 행성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성이죠. 이 행성을 서로 잇는 이 선분이 되는 사각각이 바로 이 각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했죠? 일단은 얘를 먼저 우리가 접선을 끌 거예요. 얘를 직각을 하고요. 이 접선을 끊고 우리가 이 시선 방향에다가 제가 지금 좀 접선 좀 길게 끌게요. 이 시선 방향에다가 그대로 딱 바라보는 방향. 그러면 요 방향 자체를 이렇게 지금 정사각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공식이요. 얘가 지금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여러분들 이제 다 그 수원에서 삼각비 다 해보셨잖아요. 잠시만요. 좀 안 예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정사형 공식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L이고요. 우리가 정사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세타로 두면요. 얘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사형 L'이라 둘게요. 자, L'은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게 세타잖아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실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인 그래프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 그래프는 이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원래 사인 30도가 몇이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30도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기울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니은 T4에서 T5 동안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은 자, 보세요. 그럼 T4에서는요. T5까지 지금 어때요? 지금 점점 시선 속도가 지금 T4에서부터 좀 주황색으로 갈게요. T5까지로 갈수록 시선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네요. 자, 시선 속도 증가한단 말 우리가 이 흡수선 파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칠게요. 저거 지워져 버렸네. 여기를 기준점으로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로 지금 뭐 최대는 아니지만 이 앞으로 지금 당겨져 있고 제가 청색 편이니까 청색으로 할게요. 이 청색 이렇게 갔다가 점점 이게 시선속도 마이너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때요? 이 지점을 넘어갈 때 다시 적색 편으로 바뀌죠. 그러면 파장은 점차 짧아지는 게 아니고 파장은 점차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보기만 풀면 오늘은 모의고사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디귿 보기 중요한 보기인데요. 자, 이 공전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식 하나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단 사인 세타를 구했는데요. 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값이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얘는 조금 좁으니까 좀 옆에 적을게요. 이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 알아두면 좋아요. 이 중심별의, 즉 공전 속도죠. 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분의 이 시선 속도가 됩니다. 실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선 속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사인 세타와 시선 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각을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무 정보가 없지만 이 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이 항상 여러분들이 숫자 나오는 교점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T1하고 T4가 지금 아주 예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어진 게 보이십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아, 그러면 이거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만큼 걸린 겁니까? 지금 이 세 번 갔을 때, 즉 우리가 이 한 바퀴가 360도니까 이 한 번 딱 넘어갔을 때가 즉 120도만큼 지금 이동한 겁니다. 됐죠? 아, 그러면 이 세타라는 거는요. 처음에 그럼 얼마큼 이동한 걸까요? 지금 요만큼 지금 120도만큼 지금 이동한 거겠죠. 그럼 우리가 실은 계산해야 되는 게, 아, 이 세타에서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찾으려면요. 어떻게든 지금 120도 맞춰야 되니까 이것 중에서 지금 최대값을 지금 항상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세타라는 애가 어떤 애일까요? 이 사인 60도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애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인데 이 시선 속도의 지금 값을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최대로 지금 두면 애매하니까요. 이 한 칸은 120도만 딱 둘게요. 그러면 이 최대값을 두지 말고 이 한 칸 120도로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플러스 30이 보입니까? 아, 그러면 요만큼 갔을 때가 지금 이 플러스 30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공전 속도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x 공전 속도죠. 이 시선 속도가 지금 3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x, 즉 공전 속도 값은 2분의 3에다가 아니죠,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그죠? 자, 마지막 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x는 30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천천히 봅시다. 이거 나눠가지고 나누지도 그죠?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양변에 유리화 해준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전 속도는 20 루트 3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나왔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20번 이 디귿은 여러분들 직접 어떻게 내가 지금 정보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구하나 했더니 여러분들 이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지구과학은요. 자료 해석이 상당히 멋있는 문제들이 많죠. 이 자료 해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